지금 2023년 11월 기준으로도 그런 소액, 네. 소위 말하는 뭐 3천 이하, 뭐 5천 네. 이하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그런 돈으로도 상가나 이런 것들 좀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많아요. 많습니까? 많습니다.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하우나 경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말씀처럼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경매는요.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잡았을 때 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쉽게 1,000원짜리 하나를 1,000원에 사면 사실 저희가 경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금매나 경매는 1,000원짜리를 700원, 600원, 500원, 800원에 하는 게 장점이잖아요. 거기에 또 대출을 받으면 사실 내 실투자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는 흔하지 않겠지만 5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경매로 한 80% 대출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90%도 받아요. 근데 돈 1,000만 원 안 들어가고 하는 거 흔하고 이따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도 한 1억 내외 정도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엔 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저희는 상가 같은 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실투자금이 작게 된다는 거죠. 그 네. 상가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상가 기준으로 아까 네. 1억 얘기하셨는데 네. 상가는 네. 이게 일반 매매가 됐든 그래도 한 2, 3억짜리 이상은 좀 돼야 좀 쓸만한 것들이 된다. 너무 저렴한 거는 이게 초보자들이 접근하면 네. 이 자칫하면 물리거나 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만 정확한 시세 파악하고 임장을 하셔서 그걸 하시고 못 하시고가 사실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세요. 아파트는 너무나 쉽잖아요. 뭐 네이버만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빌라든 상가든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은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잘 못 하세요. 매도할 것처럼 매수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최소한 3군데 이상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 너무 편하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몇 개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셨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것만 안 하시고 정말 내 돈이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실수 안 하신다면 지금도 1억으로 뭐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금은 사실 몇 천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중화 되다 보니 이 입찰 횟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네. 아무- 네. 저도 뭐 입찰을 한 15번 많이 하셨네요. 해봤습니다만은 네. 다 깨졌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다 일반 물건이었고 특수 물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반 물건이었지만 다 깨졌고 결국에는 이제 경험을 못했죠. 한 바퀴를 소위 말하는 경매 한 사이클을 그쵸. 돌려보지도 못했고요. 네. 명도도 경험을 못했지만 이제 그런 가성비, 네. 우린 또 직장인이니까 네. 이런 가성비 관점에서 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가성비가 이것만큼 좋다는 걸 저는 못 느꼈어요. 사실 저도 주식도 했어요. 뭐 이게 어렸을 때지만 대학교 때 뭐 이럴 때는 좀 투자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잘 되니까 저도 모르면서 그냥 겁먹들어서 돈을 더 빌려서 하니까 쫄딱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다 그러시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식은 제가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더라. 그리고 경기 흐름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개미가 너무 없더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물론 흐름에 뭐 바꿀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은 뭐냐면 매매가 잘 안 되는 흐름이죠. 이건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장점이 뭐냐면 시세보다 경매나 금매는 한참 싸게 샀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20, 30% 싸게 샀으니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지만 제 경험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말도 안 된다, 선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다른 분들이 못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조금 쉽게 생각하셨거나 더 노력이 제가 봤을 땐 부족했어요. 근데 그 노력도 정말 뭐 수능하는 것처럼 아니면 저희가 무슨 뭐 공인중개사나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도 필요 아주 쉬워요. 책 한 권만 읽고 2권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근데 그거를 안 해보시고 안 하셨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는 게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 남들이 똑같이 보는 그러면 물건에 의미 저도 없죠.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입찰 경쟁률이 막 20대 1, 30대 1, 그다음에 제가 낙찰을 못 받아도 굉장히 고낙찰율 네.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방법이 없나 나는?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네. 좀 어떻게 찾아나가면 좋을까요? 이 블루오션 그다음에 이제 뭐 레드오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경매 쪽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경매가 아니라도 좀 반대로 하시라고 역발상으로. 반대로. 지금 아파트를 잡으면 저는 아파트 안 잡았어요. 지금 빌라를 잡으면 저는 빌라를 안 잡고 갖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 저는 아파트 안 쳐다봐요. 반대로 이제 인기 없는 걸 쳐다봅니다. 그게 상가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그럼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인기가 없으니까. 아. 인기가 없으니까 싼 데에다가 경매면 더 싸요.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그럼 여기서 좀 버티면 다시 또 올라가요. 20년 제가 해봤더니 이론이나 통계가 아니라 경험해보니 이렇게 굴곡이 있고 계속 돌아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통화 가치나 물가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동안 전 아파트 투자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가성비가 안 맞는 거. 아까 말처럼 투자를 요새 뭐 그냥 서울 아파트 10억, 20억짜리 막 기본인데 그걸 투자하려고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집값 떨어지면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어요. 네. 이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빌라는 아직까지도 1억도 안 되는 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말씀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될 때가 있더라도 리스크도 작고 분산 투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뭐 주식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행히 또 잘 조사까지 하고 시세까지 맞으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 최근에 아파트를 제가 하시라는 이유는 처음으로 제가 아파트 강조해요.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이 기회다.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 가능합니다. 그렇게 썸네일로 보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아, 예.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난다. 가능합니다. 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언제 시점이 다 다르겠죠. 고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지금은 그러면 경매로 네. 아파트를 접근해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제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일단 아파트 네.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좀 물건을 찾고 네. 입찰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저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에 하라고 하지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아는 지역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 짚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 이론은 간단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1,000원짜리를 700원, 600원, 500원 할 수 있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우리가 30%, 20%, 40%만 싸게 된다면 어떤 지역에든 버틸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도 내게 제일 먼저 오를 것이고요. 떨어진다더라도 난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겠지만 7억에 8억에 샀다면 2억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그리고 특히 실수요자라면 당장 1년, 2년에 팔 필요는 없잖아요. 뭐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돈이 버는 건 팔기 전에 낼 게 아니지만 그럼 그동안 좀 버티다 보면 흐름은 계속 반복되더라.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땐 내가 제일 먼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나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네. 대표님 네. 지금 기사 보니까 네. 빌라는 완전히 지금 찬바람 쌩쌩 불고 있고 그렇죠. 아파트 네. 그 중에서 뭐 청약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고분양가 논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서울 아파트는 지금 모두가 네. 에브리바디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0원짜리가 네. 600원, 700원에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일반 물건으로? 일반 물건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네. 경매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매 물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경매 아까 NPL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실채권을 이제 경매가 되는 거거든요. 은행 이자를 못 냈을 때 이게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제가 공급받는 업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시점이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집값이 떨어졌던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한 뭐 1, 2년 잖아요. 그럼 그때 어려웠던 물건들이 버티다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지금 갑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좀 경매는 좀 다릅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놓는 금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경매는 이 어려움을 버티다가 나오려면 얼마 걸리냐면 최소 경매 6개월, 1년 후에 나온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럼 좀 선호하는 뭐 아파트 물건 이런 게 있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전 말씀처럼 내가 관리하기 편한 데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 이번 기회에 갈아타시는 목표를 잡으시되.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집 하나 있으면서 이 집이 처리되기 전에 여기도 싸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큰일 납니다. 저 주변에 그런 물어보시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좀 싸게 하나 잡고 싶대요.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내 집도 안 팔려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이 집을 전세든 아니면 이거 없이 현금으로 잡을 수 있을 때는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집 팔고 이걸로 갈게 이거 싸니까 먼저 잡고 내 거 팔릴 거야 이거는 진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시고 좀 현금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레버리지도 무리하는 레버리지 지금 위험하니까 안 돼요. 조금 저렴하게 대출 받으셔서 정말 좋은 기회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서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조심하게 안전하게 하셔야 되니까 기다리셨다가 그런 물건이 나와지고 점점 많아질 때 이때 기다렸다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상가든 어디든 어려워도 지금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잘 잡아놓으시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 마지막 제일 높은 때에 잘만 세팅해 놓으시면 나중에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가도 재밌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공실나면 망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충분히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는 임치 차인이 있는 물건을 일단 어려우시면 처음이니까 초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실이라도 오히려 그걸 기회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팁이라면 상가 볼 때 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정확히 보지만 20평, 30평 되는 공간이라면 20평, 30평은 누구나 덤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100평, 200평은 어떨 것 같으세요?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경쟁률이 작고 그리고 20평이 만약에 1억이라면 200평이 10억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근데 그건 7억, 8억, 6억이면 잡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 없으니 그거는 좀 노하우가 생기시면 그때 하시면 그것도 정말 되게 중요한 팁이 될 거라고 나중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규모의 경제네. 네. 그리고 경쟁도 작고 하니까 싸게 잡았지? 싸게 잡은 데다가 싸게 잡았으니까 더 싸게 임대를 놓을 수 있고 그러니 남들보다 임대가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더 적게 내니까 덜 받아도 돼요, 월세도. 그래서 제게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싸게 잡았으니까 좀 싸게 임대 놓을 수 있고 그러니 주변에 10억에 맞게 놨던 임대 물건이 안 나가도 내 물건 먼저 나갈 수밖에 없고 조금 싸지만 비어있는 것보다 낫고 공실로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보다 낫고 그렇게 하는 게 공실이 하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경매 물건 중에서 처음에 어려우시면 처음에 임차인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경매 장점 하나, 경매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 그분이 안타깝지만 반대로 하나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가서 봤을 때 뭐 커피숍도 있고 많아요. 이디어 커피숍, 뭐 벤티 아니면 뭐 학원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 물건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될 것처럼 보여요. 임차인은 당연히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이 낙찰을 받고 찾아갔을 때 이사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망한 곳은 말씀드린 공시지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곳 입장에서 보증금 2, 3천만 원 다시 내려는 거 아깝긴 하죠. 경매로 낙찰 받아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그 2, 3천만 원이 아깝다면 2, 3억이 아깝겠습니까? 권리금. 네,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사료 낙찰 받는 사람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 잡아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 일산 동구에 있는 다가구 원룸이라고 하고요. 감정가 9억 2,800짜리가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실제 낙찰은 8억 1,300에서 뭐 5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낙찰됐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을 직접 해드린 거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전체가 다 경매로 나온 거고요.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전체적인 사진 한번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그냥 네네네. 양호. 네. 전체적인 예, 그냥 일반적이고 양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도 보시면 일산역 경의 중앙선 이쪽에 있고 실제 이 정도입니다. 그냥 주거 지역에 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여기 옆에는 뭐 캠퍼스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있고 아파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었어요. 낙찰가도 87%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감정가가 내가 조사했을 때 시세가 얼마인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억 정도 이상이 갔었던 물건이에요. 그 당시 조사 감정가랑 다르게. 그래서 이걸 낙찰받던 이유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도 있었고 이렇게 월세로 50만 원, 60만 원, 60만 원 그럼 이렇게 똑같이 재계약을 했던 아니면 임차를 받던 하면 이걸로 월세 수익이 제법 나오겠다는 판단을 했고 실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한 절반은 재계약을 했고요. 절반으로 임차인을 짜서 여기에 이걸 그냥 예를 들게요. 이것도 대출이 8억에 낙찰 받았지만 보통 감가의 한 60% 대출이 나오거나 낙찰가의 8, 90%가 보통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기업은행에서 한 8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내 돈은 한 1억 6천, 20%니까 1억 6천과 등기 정도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다시 대출을 받고 이제 그다음에 잔금 치른 다음에 재계약을 합니다. 여기 있던 한 절반 정도 재계약을 하시고 들어오고 해서 보증금 대략 1억 5만 원을 받아요. 매달 한 200 정도 조금 못되게 월세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는 뭐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5천만 원짜리 거 말씀드린 거고.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10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니까 이거 너무 큰 돈 들어가지 않겠어? 하겠지만 처음에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낙찰가의 8, 90% 대출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10%, 20% 등기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들어갔다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그 돈 자체가 거의 안 들어가거나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월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편해지잖아요. 되게 쉬워져요. 이거 하나로 200 판다? 이런 거 한 두세 개만 하면 500, 600? 금방 되네? 실제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잡아서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큰 돈 안 들어갔다가 보증금 돌려받고 나니까 내 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이 매달 월세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계세요. 그럼 이 어떤 입찰 가격을 대표님 바운더를 좀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것도 수익률을 팁인데요. 수익률 받을 수 있는 팁을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억짜리라고 하면은요, 임대 환산 보증금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억이 600이라고 환산 보증금은 7억이 됩니다. 1억 곱하기 600. 환산 임대 수익률이 임대가 내가 낙찰가 대비 70%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계속 경험에 따라 엑셀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70%. 예, 대출을 해보고 하면 내가 낙찰가 10억에 낙찰받는 물건을 70%의 임대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시면 이 물건은 수익률이 20% 이상이 나와요. 수익률이. 순수하게 임대 수익률만입니다. 그렇게 하는 물건만 저는 입찰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정하면 입찰가가 정해지죠. 내가 낙찰가 기준에 임대를 70%에만 해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